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가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좀 아쉬우시죠? 네, 우리가 이렇게 쉴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경제 활동도 하고 이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나라에 세금 내고 또 병역의 의무를 하면서 나라로부터 보호받고 또 나의 권리를 이 나라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 테스 형이 말한 대로 진짜 별걸 다 보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고, 그야말로 자유가 없는, 답답하고 숨도 못 쉴 것 같은 그런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좀 이따가 베네수엘라 되겠다. 베네수엘라 아니면은 저기 그리스 같은 나라, 뭐 볼리비아 같은 나라, 뭐 폭망하는, 그래서 나라의 앞날이 어둡다. 정말 이민 가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민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민을 가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여러 가지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온,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경제와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왔던 거죠. 또 이 남미 국가에서 목숨을 정말 부지하지 못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 쪽배를 타고 미국에 오겠다고 하는 거, 이건 경제적 자유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또 그 옛날에 보트피플이었던 이 베트남 사람들이 그 긴 항해를 배에 숨어 들어갔고 하면서 정말 몇 날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시체처럼 있다가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닿은 순간, 그때 그 사람들이 드디어 나는 해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말하자면 말 그대로 아주 포괄적인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리처드 파이브스라는 사람은 사람이 자기가 살고자 하는 나라, 내가 이 나라에서 살고 싶다. 이럴 때 그 나라는 네 가지의 자유를 국민에게 보장해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자유가 바로 이 정치적인 자유입니다. 즉 투표를 해갖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고, 그 다음에 그 투표에서 나의 표가 이 나라의 앞날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는, 즉 정치적인 자유라는 것은 선거 권력의 자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사전투표에 대한 많은 의문을 저 역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정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과연 정치적인 자유가 있나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만 정부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게 되면 대깨문들이 그냥 잡아먹을 듯이 좀비처럼 달려들어서 조리돌림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양념범먹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파렴치하고 뻔뻔한 조국이라든가 또 추미애 같은 법무부 장관들은 야당, 국민, 거기다가 보수 언론을 싸잡아가지고 우리 아들 건드리고 우리 아들 내 딸 건드리면 법적으로 너희들을 꽁꽁 묶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정치적인 자유가 대한민국에서 실종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이프스는 법적인 자유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즉 공정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공정했다, 정의로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습니까? 왜 좌파들에 대해서는 모든 죄는 감해지고 집행유예가 됩니까? 그리고 우파에 대해서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을 하게 됩니까? 그리고 엄중한 죄를 저질러갖고 드루킹 사건으로 중대한 선거 부정과 여론 조작을 했던 김경수는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됐다가 싹 풀려나고, 그런 다음에 아예 김명수 대법원장은 2심의 재판부를 바꿔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김경수가 55이면은 이 대선에 들어가기에는 아주 괜찮은 나이다. 즉 김경수의 재판이 무죄가 되면은 2022년 3월 9일에 김경수는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헛소리, 즉 사법 정의를 유린하는 소리를 이해찬이 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 법적인 자유 없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인 자유입니다. 왜
우리의 사유재산권과 우리의 권리를 국가가 이렇게 유린합니까? 내 집에 내가 들어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집에 새로 들어있는 사람이 안 나가겠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집에 내 상가에서 임대를 한 사람이 6개월치에 이 임대료를 못 놔도 마음대로 쫓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집을 사고 팔고 이런 자유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경제적인 자유가 아주 중대하게 침해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네 번째는 사적인 생활의 자유입니다. 자, 이번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이 코로나 파시즘 정권인 문재인 정권은 우리의 모든 동선을 다 QR코드를 비롯해 갖고 막 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정말 엉뚱한 사생활의 침해가 있고 또 개인의 자유를 이런 식으로 국가가 정보를 틀어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과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풍요롭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내일이 두렵습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이 이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남아로 갈 것인가? 동남아로 가면 말레이시아에는 뭐 3만 불만 있으면 되겠다. 뭐 태국으로 간다. 뭐 베트남으로 간다. 차라리 베트남 같은 사회주의 국가가 그래도 낫다. 뭐 이런 얘기. 이 대한민국보다는 문재인 정권보다는 베트남 사회주의 국가가 낫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리고 돈만 있으면 미국으로 가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말씀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나라라는 걸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장점은 뭡니까, 여러분? 가장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처럼 전 세계에서 치안이 좋은 나라 꼽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다른 나라하고 달리 밤이 어두워도 7시, 8시가 돼도 여성들이 그냥 막 활보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밤 10시에 술 취한 여성들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나라는 아마 일본하고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굉장히 치안이 확고한 나라죠. 또 두 번째는요, 선진국과 중진국의 장점이 속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인프라가 좋죠. 어디 가든지 인터넷 빵빵 터지고 그 다음에 이사를 가게 되면 당장 오후에 와가지고 텔레비전이고 뭐고 싹 합니다. 빨리빨리.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편안한 나라가 없죠. 또 두 번째, 서비스 비용이 거의 중진국 수준입니다. 자, 우리가 미국에서 살게 되면요, 뭐 곰탕 한 그릇을 먹었더라도 거기에 20%의 팁을 놔줘야 됩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관습이에요. 그건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정말 사람 손길만 쫙 스치게 되면 돈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여러분이 미국의 드러그스토어에 가면은 우리나라 웬만한 치과에서 볼 수 있는 연장 같은 거를 다 보는 걸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왜? 그만큼 사람의 서비스 비용이 미국은 높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나라의 택시값, 교통수단 이런 걸 보면은 거의 중진국 수준의 서비스 비용을 치르면서 우리가 이 고도의 인프라 환경이 구축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이 세계 어느 나라하고 비교하더라도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한민국의 의료 환경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과정에서도 보시다시피 세계에서 최고의 의사들, 의료진의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코로나와 이렇게 잘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문제는 한 거 없어요. 이번에 잘 한 거는 우리나라의 뛰어난 메디컬 케어의 수준인 겁니다. 이런 메디컬 케어, 이런 의료보험, 또 이렇게 뛰어난 의료진,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점을 대한민국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인재의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지금 20대, 30대면 거의 100%, 거의 90%가 말하자면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학력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맹률은 제로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나라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그 나라의 미래, 국력, 그 나라의 현재, 그 나라가 선진국이냐 아니냐 이거를 따지는 건 뭐겠습니까?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건물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 나라에 얼마나 인재의 질, 수준이 높으냐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장점, 이 좋은 인프라, 이 좋은 서비스, 이 좋은 사람들을 두고서 이민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체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민을 가면은 언어 배워야죠. 또 법적인 이런 서비스에 있어서 이민 간 사람은 날라온 돌인 겁니까? 우리가 왜 그런 불이익을 받으며 또 새로운 문화, 우리가 익힐 수 없는, 또 우리가 정말 고생하면서 새롭게 적응을 해야 되는 그 고통을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왜 겪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결론 이겁니다. 우리 집 놔두고 우리가 어딜 갑니까?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저 좌파 세력, 우리에게 많은 세금을 물리면서 우리의 재산을 갉아먹는 문재인 정권, 또 우리에게 기생하면서 민주화의 훈장을 가지고서 사기를 치는 저 주사파들, 다 저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의 기생충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왜 내 집 듣고 왜 남의 집에 가서 더부살이를 합니까? 내쫓으려면 저 주사파들 북한으로 내쫓고, 저 좌파들 저 중국으로 가서 살아보라고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 권력,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사적인 자유의 권력 다시 찾아옵시다. 그러려면은 이민이 아니라 내가 무슨 한이 있더라도, 내 눈에 흙이 들어오더라도 이 나라에서 내 마지막을 끝내겠다. 이 나라가 바로 이 땅이 내가 있을 땅이고 저 하늘이 내가 쳐다봐야 될 하늘이다. 마지막으로 눈 감을 곳이 바로 여기다. 이민은 개뿔. 이민은 저 주사파들을 보냅시다. 저 북한 그렇게 좋다고 하는 문재인이나 우리가 북한으로 보내버립시다. 우리나라입니다. 이민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민 가서 적응하고 고생하고 그럴 힘과 에너지가 있으면 이 대한민국에서 저 주사파 정권 문재인 몰아내고 우리의 대한민국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젖먹던 힘까지 해서 이민 가서 고생할 헛힘 쏟지 말고 우리의 진지한 이 의지와 에너지로 대한민국 지킵시다. 대한민국은 우리 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내일 일요일에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